건강 없이 길어진 삶은 축복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오래 산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지는 몸과 마음은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수의 비법으로 소식, 걷기, 혹은 단순한 운동을 꼽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 오히려 잘못된 믿음이 당신의 삶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걸으면 건강해지겠지. 조금 덜 먹으면 오래 살겠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몰랐던 진짜 장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지금껏 믿어왔던 상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이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세요. 오늘의 작은 클릭 하나가 내일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흔히 적게 먹고 많이 걷기가 건강한 노후의 열쇠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신 연구들은 단백질 섭취, 수면의 질, 청력 관리,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외모 관리,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정신 건강 관리가 모두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단순히 따로 떨어진 행동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우리 삶에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잠시 멈추고 당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세요. 지금 당신의 일상은 정말로 기대했던 건강과 활력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상식을 따라가며 몸과 마음을 소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그러나 반드시 실천해야 할 7가지 핵심 생활 습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7가지 생활 습관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을 넘어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삶의 질을 바꾸는 핵심 비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 섭취와 근감소증 예방입니다.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피부, 손톱, 머리카락, 뼈 등 신체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 능력이 감소하고 섭취량도 줄어들면서 단백질 부족은 노년기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경험하는 근감소증은 단순한 근력 저하를 넘어 기초대 사량 감소와 체지방 증가를 유발하며 이는 성인병과 같은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심화되면 낙상과 골절의 위험이 높아지고 신체 자율성이 줄어들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사망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의 주요 원인은 단백질 섭취 부족과 신체 활동 감소입니다. 노년기에는 하루 체중 1kg당 1.2g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며 이는 젊은 시절보다 20%에서 30% 더 많은 양입니다. 단백질은 매 끼니에 고르게 분배해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여러 가지 단백질이 들어있는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달걀과 두유,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고기, 저녁에는 두부나 육류를 포함한 식단이 흡수율을 높이고 근육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조화롭게 섭취하면 아미노산 균형을 맞출 수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운동 역시 단백질 섭취와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하고 체력을 유지하며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를 늦추는데 필수적입니다.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 저항밴드를 활용한 운동, 적당한 강도의 스쿼트 등은 근육 유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정기적인 운동은 단백질 흡수와 신체 회복 능력을 강화하며 면역력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다만 무리한 운동은 부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지도하에 체력에 맞는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함께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근감소증 예방과
단백질 흡수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 신체 회복과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피부, 머리카락, 손톱, 면역체계, 호르몬 생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이나 머리카락과 손톱의 주요 성분인 케라틴도 단백질로 구성돼 있어 단백질이 부족할 경우 피부가 푸석해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생활 습관 관리는 활기차고 독립적인 노년기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면의 질과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패턴이 변화하고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신체와 정신 건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하루의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면역 체계 강화, 뇌 기능 회복, 손상된 조직 복구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수면 중에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뇌의 정리가 이루어지고 신체는 재생과 회복을 위한 시간을 갖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충분히 자는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30% 이상 높으며 당뇨병과 고혈압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체중 증가와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수면 부족 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가 줄어들고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년기에 더 큰 영향을 미쳐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수면 부족은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면 중 뇌는 불필요한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재구성하며 이 과정은 장기 기억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질 경우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억력 감퇴나 치매 발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상승시켜 우울증과 불안감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양질의 수면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은 체내 시계를 안정화시켜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둘째, 수면 환경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너무 덥거나 춥지 않도록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편안한 침대와 베개도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녁 시간에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과식이나 카페인 섭취는 몸을 자극해 수면을 방해하며 알코올 역시 일시적으로 졸음을 유발하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취침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므로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독서, 명상, 심호흡 같은 이완 활동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습도는 40%에서 60%로 유지하며 빛과 소음을 최대한 차단해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 동안의 활동 역시 수면질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은 멜라토닌 생성과 생체 리듬 정돈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가벼운 운동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낮잠은 20분에서 30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도한 낮잠은 밤잠을 방해하고 생체 리듬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저녁 늦은 시간에 격렬한 운동은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수면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는 수면 부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를 줄이기 위해 규칙적인 명상이나 심리 상담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스트레스가 신체 회복을 방해하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이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수면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양질의 수면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할 뿐 아니라 신체와 정신의 전반적인 건강을 지탱하는 기반이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작은 생활 변화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더 활력 있는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 보세요. 더 나은 내일은 더 나은 수면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청력 관리와 인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청력은 자연스럽게 저하되지만 이를 방치하면 단순히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문제를 넘어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력 감퇴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고 이는 고독감과 우울증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더 나아가 청력 손실은 뇌가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과도하게 자원을 소모하게 되어 다른 인지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증 난청을 겪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배에서 5배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문제 이상의 심각한 건강 이슈로 간주됩니다. 청력 저하가 노년기에 더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청력 검사를 통해 난청의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청기나 청각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보청기는 단순히 소리를 증폭시키는 기기를 넘어 대화를 원활하게 하고 사람들과 다시 소통하며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기술 발전으로 보청기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크기도 작아져 착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여 서비스도 활성화되고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청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귀 건강을 유지하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어폰 사용 시 볼륨을 60% 이하로 유지하며 장시간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큰 소음이 나는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귀마개와 같은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장시간 큰 소음에 노출되면 귀의 섬세한 신경이 손상되어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지를 과하게 파내면 귀 건강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귀는 스스로 깨끗해지는 과정을 가지고 있으니 억지로 제거하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이비인후과 검진은 청력 손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청력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능력 이상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청력은 대화와 감각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대화를 원활히 이어가고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즐기며 감각적 풍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력이 저하되면 자연스럽게 대화와 사회적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어 고립감을 느낄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이어져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청력 관리의 중요성은 인지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면 뇌가 청각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그 결과 기억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같은 다른 인지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노년기에 청력을 방치하면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와 같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이러한 위험을 크게 줄이고 건강한 뇌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이 청력 저하를 느끼면서도 보청기 착용을 꺼리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청력 저하가 감지되면
조기에 보청기 착용을 고려해야 하며 정기적인 청력 검사도 필수적입니다. 현대의 보청기는 눈에 띄지 않는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착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면 잘 안 들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릴 때입니다. 청력 관리는 우리의 인지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청력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세요. 청력은 소중한 자산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곧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과 영양관리가 만드는 활기찬 노년의 비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화 효소의 분비가 줄어들고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며 대사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영양소 흡수율이 젊었을 때보다 10에서 40%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영양 결핍으로 이어지기 쉽고 면역력 약화, 근육 감소,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식습관과 영양 관리는 노년기에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등푸른 생선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주 2에서 3회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을 섭취하면 치매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선을 먹기 어려운 분들은 호두나 아마씨 같은 식물성 오메가3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육류, 생선, 콩류, 두부, 계란 등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며 하루 체중 1kg당 1.2에서 1.5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서 먹기보다는 매 끼니마다 고르게 나눠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체내 산화 스트레스는 노화와 질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당근,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가 풍부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는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어 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매 끼니마다 과일과 채소를 한 접시 이상 포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입니다. 노년기에는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뼈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은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 됩니다. 또한 햇볕을 쬐면 체내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되어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필요하다면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화되어 수분 섭취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이는 탈수 상태로 이어져 혈압 저하, 소화 장애, 피로감, 그리고 신장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에서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음료와 알코올은 탈수를 촉진함으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취침 직전의 과도한 수분 섭취는 야간의 화장실 방문 횟수를 늘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는 소금과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고염식은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과도한 당분 섭취는 염증을 유발하며 대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금 대신 허브와 향신료를 활용해 음식의 맛을 더하고 단맛이 필요할 때는 꿀이나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세요. 또한 현미, 귀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을 선택하면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콜레스테롤은 호르몬 생성과 세포막 구성의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적정량의 콜레스테롤 섭취는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단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소화 기능이 저하되기 쉬우므로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한 끼에 과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은 하루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중요한 식사로 반드시 챙기고 저녁은 가볍게 섭취하며 취침 3시간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량씩 자주 먹는 것도 체중 관리와 소화 기능을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수분 섭취, 소금과 설탕 섭취를 줄이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단을 점검하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5번째는 외모 관리와 심리적 건강의 연결입니다. 외모 관리는 겉모습뿐 아니라 자신감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외모 관리가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와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감정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도 직결됩니다. 첫 번째는 외모 관리가 감정과 전신 건강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모 관리를 젊은 사람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는 심리적 안정과 행복감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머리를 손질하거나 피부 관리를 받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외모를 돌보는 과정은 자신을 더 아끼고 돌보는 마음을 키우며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피부 건강을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시거나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은 피부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2번째는 외모에 신경 쓰는 노인들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깔끔하고 건강한 외모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고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젊어 보인다는 작은 칭찬이 자존감을 회복시켜 더 활기찬 태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외모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회활동 참여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습관은 우울감을 줄이고 고립감을 예방하며 활기찬 노년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외모를 돌보는 작은 노력이 대인 관계와 삶의 에너지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3번째는 안티에이징 시술과 외모 관리 방법입니다. 현대의 다양한 안티에이징 시술은 노화의 흔적을 줄이고 자신감을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간단한 외모 관리 습관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보습 크림을 사용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와 외모 전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노화를 늦추고 더 건강한 인상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인 스킨케어부터 시작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건조하고 민감해지기 쉽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보습 관리가 필수이며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차림에도 신경 써보세요.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뿐 아니라 자신의 기분도 좋아지게 만듭니다. 체형과 나이에 어울리는 옷을 선택하고 항상 단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치아 관리도 중요합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치아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만들어주며 즐거운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올바른 관리 습관을 통해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세요. 외모 관리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외모 관리를 통해 얻는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은 적극적인 사회 활동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가꾸는
작은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이런 변화는 당신의 삶을 더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과 신체 활동의 중요성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거나 체력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운동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운동은 노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운동은 근육과 뼈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 인지 기능, 그리고 감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노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을 예방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고 이는 낙상이나 골절 같은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근력 운동은 근육량 감소를 방지하고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입니다.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춥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 자신에게 맞는 강도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울증과 불안을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운동 중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행복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햇빛을 받으며 걷거나 산책을 하면 비타민 D를 보충하며 기분이 더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운동을 실천하는 노인들은 우울증 발생률이 3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행복감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세 번째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 방법입니다. 운동은 거창하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요가나 스트레칭은 유연성을 유지하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줍니다. 물속에서 하는 아쿠아로빅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를 제공합니다. 근력 운동은 무거운 기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의자에 앉아 가벼운 덤벨을 들거나 저항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태극권이나 요가 같은 균형 잡기 운동은 낙상 위험을 줄이고 고관절 건강을 강화해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운동 강도는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설정해 시작하고 점차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부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운동을 일상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걷기를 실천해 보세요. TV를 보면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할 때 서서 걷는 것처럼 작은 실천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나 간단한 요가 동작을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운동으로 얻는 신체적 자신감은 대인관계와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해 보세요. 일곱 번째는 긍정적 태도와 평생 학습의 중요성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환경과 도전을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태도와 평생 학습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낙천적인 마음가짐으로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초월해
자신의 가치와 가능성을 재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편견일 뿐입니다. 오히려 꾸준한 학습은 뇌를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2년에서 3년 더 오래 살고 치매 발생 위험도 30% 이상 낮아진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 역시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낙천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 건강한 노년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낙천적인 태도가 수명 연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단순한 성격적 특징을 넘어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낙천적인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더 오래 산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낙천적인 태도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낙천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유연하며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는 자세는 노년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는 핵심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외국어 배우기 등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과 학습이 노년기의 삶에 주는 의미입니다. 일과 학습은 노년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후에도 적절한 노동이나 학습 활동을 지속하는 노인들은 삶의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취미를 발전시켜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활동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회적 연결을 강화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봉사활동은 보람과 기쁨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습 또한 뇌를 자극해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배우거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활동은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아직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세 번째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유연한 사고 방식입니다.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에 적응하는 유연한 사고는 노년기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디지털 기술도 배워보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활용법을 배우면 가족, 친구들과 소통이 더 즐거워지고 세상과 연결된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배우려는 노인들이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유연한 사고 방식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평생 학습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 첫째, 작은 목표를 설정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흥미로운 주제를 탐구하는 작은 도전으로 시작해보세요. 주 1회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 강연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일상에서 감사의 마음을 키우세요. 하루 동안 감사했던 3가지를 적는 습관은 낙천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겪는 실수는 성장의 일부입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평생 학습은 노년기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 비결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배우려는 자세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배움의 자세로 더욱 풍요롭고 활기찬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학습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7가지 주제는 노년기를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실천 가능한 삶의 지혜들입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필요한 단백질 섭취와 근감 소증 예방. 둘째, 건강한 삶의 기초가 되는 양질의 수면 관리. 셋째, 인지 건강과 직결되는 청력 관리. 넷째,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는 만큼 더욱 중요해지는 식습관 관리. 다섯째, 자신감과 사회활동의 기반이 되는 외모 관리. 여섯째,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모두 챙기는 규칙적인 운동. 마지막으로 젊고 건강한 뇌를 만드는 긍정적인 태도와 평생 학습까지. 이 모든 요소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가는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노년기는 단순히 시간에 몸을 맡기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작고 꾸준한 노력만으로도 삶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수면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균형 잡힌 식습관과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외모 관리를 통해 자신감을 키워보세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가족과 친구,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통해 따뜻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소개한 7가지 실천 방안은 더 활기차고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은 오늘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선택한 변화가 당신의 삶을 더욱 밝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의 노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빛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주변에 공유하셔서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